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이슈는 없었는데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전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집 동향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가오는 부분이 있죠.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 미국 대선,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죠. 특히 해외 원전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강한 상승의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 역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기술의 주가를 억눌렸던 힘이었던 정부 정책, 전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현재 전력 수요 역시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원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말 우리나라가 원전 강대국이었죠. 아마 우리 기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좀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동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미국과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탈원전을 시행하면서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지위도 떨어지고, 매년 받게 되었던 2천억 가량 이 원전 기금 역시 급감을 하면서 전반적인 원전이 퇴행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역시 원전 관련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게 되면 현재 가동률 측면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10차 전기보험에서부터 굉장히 향상된 이 원전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에너지 안보 위기에 겪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황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는 원전이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다. 결국에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 원전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제 의견을 드렸는지 이 원전 가동률 측면을 봤을 때 다시 탈원전 이전 수준인 80%대로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실제로 23년 이용률, 가동률 모두 80% 넘는 수치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 원전에 대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필수 에너지 원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적중이 되고 있다. 이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33년까지 총 5기 7기가와트가 건설될 예정이고,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 이상의 원전 발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전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해외에 대한 원전 수주인데, 폴란드, 체코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 역시 존재한다. 또 앞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 원전 수주가 발생할 경우에 빠르게 주가 상승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된 포인트로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이 160억 규모의 이 신한울 3, 4호기형인데, 제가 또 어떤 특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 우리 기술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와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이 원전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을 두산 에너빌리티와 체결을 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팀 코리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받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움직인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도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차 전기본에 관련된 내용인데, 탈원전을 하려면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권의 입장인데, 그만큼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또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그에 맞게 이 전력의 단수 역시 급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저 전원인 이 원전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본 초안 공개 시점이 3월까지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크고, 이 만약 또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원전 섹터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틀어보도록 하면 현재 구간은 이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주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거래량이 한 번씩 크게 들어왔지만 재차 하락하면서 어떤 매집에 대한 의지도 느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박스권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수렴형 형태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패턴성이 존재한다, 이런 수렴형 모습을 보여주면 이러한 상황에서 발산하는 경우 혹은 하락하는 경우를 보여주는데, 현재 모멘텀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또 가까운 대선이 또 남아있죠. 이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높다, 그래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강조하는 특성상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 역시 이 주가의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드렸냐, 이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이 1,500원 구간을 깨준다라고 하면 사실 그 상방으로는 단단하지 않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2,000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흐름, 그리고 지난 정부에 대한 이슈부터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슈는 또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